가정의 교육이 깨졌습니다. 대가족 시대에서 솔직히 저희 세대가 47년생입니다. 저희 세대는 벌고개라는 것을 다 상상했고 체험했고 색동저고리 발저고리 꾸면서 학교를 다녀봤고 운동화 없어서 꼬목꼬목 쉬쉬갔던 그 시대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일반 상대방들이 국위를 그렇게 자들이 독재자로 몰아붙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국군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켰던 그 수고한 뜻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피땀 흘려서 세금 안 내본 사람들 이해할 게 없습니다. 바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몸소 실천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는 정치를 믿고 정치에 맡겼는데 정치는 소멸되고 하나의 이익이 집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기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나 삶의 맛과 멋을 지키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그런 발자취기를 남길 적에 우리의 삶에 보람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죠? 네! 지금 막 윤상현이 오셨네요. 저 멀리 구미까지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체력도 좋으시고 정신력도 오시고 특히 경제학과 출신으로서 경제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미국에서 더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정치학을 하시고 이제 당도 평가받고 때로는 버림도 받았으면서도 초지일관 자기 소신과 철학을 지킨 바로 윤상현. 여러분 아름답고 보람되지요? 네. 저는 사랑합니다. 선친부터 합니다. 죄송합니다, 윤 의원님. 다만 봉정이 보겠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사물이나 인분이나 지도자를 모시고 받들고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의가 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길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의 사실은 내가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그게 출범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 봉정 포럼이 앞서버렸네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게 잘 가고 미래가 보일 수 있는 사회, 우리 가정이 깨지고 학교 교육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나라 정치가 깨지고 나라 희망이 없는 이것을 우리 봉정에서 새로운 새싹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 건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과보고로 차우수 부회장님께서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경과보고 2022년 10월 11일 국민의힘 뜻있는 동지 몇 분께서 국가의 미래와 당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차기 당권에 대한 염려와 대책을 강구하던 중 참신하고 능력 있는 현역 의원을 당대표로 하여 선출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포럼을 결성하여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제1차 회의 포럼 명칭을 봉정포럼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0월 28일 제2차 회의 임원 6명을 선출하고
당년맞이로 당대표를 섭외하여 윤상현 의원과 교감하여 문화프로그램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1일 3차 회의 윤상현 의원을 공식적으로 공정포럼 지지 당대표 후보로 확정하였습니다. 11월 3일 제4차 회의 공정포럼 창립총회 및 집행부를 구성 이곳 여의도 보훈회관에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 7일 제5차 회의 때 총회 장소 및 회의 주제, 집행부 연재회의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10월 13일 오늘 이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1월 1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이 오늘은 여러분들 각자의 기억에 남는 또한 여러분들의 의지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경과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로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본 창립 발견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일일이 드리지 못한 분이 계셔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향교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며 사단법인 효문화센터 이사장님 최종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서경지역발전중앙회 대표 차화용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험강의사 임명장 수여식인데 간단하게 대표 한 분씩만 단상에 나오셔서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임정식, 송효숙, 박동, 유명순, 차우수, 오세환, 김학채 이상 8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이채민 수석부회장님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채민 귀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사회공헌을 위해 봉정포럼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봉정포럼 회장 박수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고문단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호명되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수, 임성훈, 서강석, 김지환, 이만희, 계종수, 백상현, 윤석진, 신의연, 이두호, 이구춘, 안만규, 김명철, 주명식 이상 호명되신 14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김택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만희 귀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사회공헌을 위해 봉정포럼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봉정포럼 회장 생략하고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루동열, 안세환, 권성호, 장세일, 이재식, 최태홍, 최진아, 홍성현, 황춘자, 추만덕, 이대영, 박봉주, 이성인, 이명택, 안경헌, 신용자, 최화호, 한희숙, 가영석, 신현덕, 나근호, 이강호, 신원철, 오인영, 전순자, 이남식, 구호원, 단윤배, 정창호, 김학균, 송경환, 박현성 이상 호명되신 33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추만덕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추만덕
귀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사회공헌을 위해 봉정포럼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봉정포럼 회장 오장석. 임명장 이선규. 귀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사회공헌을 위해 봉정포럼 감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봉정포럼 회장 오장석. 국민의 사선 윤석열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나라를 살리자는 제목으로 축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윤상현 의원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세요? 윤상현! 존경하는 오장석 전 장관님, 많은 대리인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구미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5돌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10시에 가서 생가에 가서 꽃을 헌화를 하고 또 헌절을 하고 기념식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바로 KTX 타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마디 짧게 말씀을 드려달라고 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현대화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는 존경스러운 지도자가 별로 없습니다. 가나를 일소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북극 강병을 만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이도 나의 멘토라고 그랬고 또 러시아의 푸틴도 나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관일 전 싱가포르 총리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념식을 가끔 갑니다. 5년 전 2017년 11월 달에 갔습니다. 그때 탄핵의 사건 속에서 정말로 우리 이철우 지사님하고 저하고 몇몇 정치인들이 가서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울음을 토했던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구미시장은 민당시장이었습니다. 그 민당시장이 매번 박정희 대통령 지우기를 구미시청의 새마을과를 없애고 새마을이라는 단어가 되면 전부 다 없애고 그래서 이번에 김장호 시장이 다시 시장으로 선택이 되고 또 그래서 박근혜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복원시키는 게 큰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10년 있으면서 대통령들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연구할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뽑습니다.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을 연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연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역사적인 연관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링컨의 여기서는 케네디요. 케네디의 여기서는 링컨이요. 두 사람 다 금요일날 총탄에 맞아서 총탄에 맞는 그 자석에는 항상 부인이 옆에 있었다.
100년의 차이. 그런데 의회 하원에 입성할 때를 보면은 링컨은 1846년에 입성하고 존 F 케네디는 1946년에 입성하고 딱 100년의 차이가 있었죠. 100년을 두고 역사적인 평행선을 달리. 제가 오늘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 퇴임 이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게 1962년 3월입니다. 62년 3월 딱 10년 후에 2020년 3월 누가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60갑자, 일천지지간의 갑자가 돌면 새롭게 역사가 되풀이되고 새로운 역사에 쓰여져. 그러면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의 폐허 속에서 보수를 아우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를 바로 세우는 공정과 상식과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저희 주장입니다. 역사적인 평행선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그 박정희 정신을 토대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또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다시 바로 세우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다.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월 9일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 실감하십니까? 실감 못하시죠? 정말 실감 못합니다. 제가 어제 목회자분들하고 한 2만 명이 모여서 삼각지역에서 한 3시간을 외부에서 아스팔트 투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오늘의 교회 이재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인천의 임기총 회장하신 황교안 목사님, 또 천주교는 이계성 대표님, 불교에서는 응천 스님, 웬만한 우파 지도자들이 다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거의 끝나볼 무렵에 한 2, 3주 전에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박종호 목사께서 밤에 막 전화고 윤희형 큰일 났다. 뭐가 큰일입니까? 사람을 데리고 오겠대.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밤 10시 반에 국정감사 중에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는데 옆에 사무실로 오시겠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이용희 교수입니다. 이용희 장로. 이용희 장로하고 조영길 변호사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22년 올해 교과과정 개정 시안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문제가. 그리고 NAP라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도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유교가 남출도 안 돼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나라냐?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다. 세상에 이런 교과서를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이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가지고 제가 밤 10시 반에 1시간 동안 30분 얘기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전화해. 어디 계시나요? 형님 어디 계시나요? 그때 원내대표시래. 가지고 11시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또 얘기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전부 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좌파의 시도 중에 한 예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니라 자꾸 민주주의. 민당이 내놓은 헌법 초안에 보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냥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냥 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가까스로 고쳤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킵니다. 성적 자기 의사결정권을. 아니 세상에 어느 교과서가 이게 있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떤 법인지 아세요? 우리가 차별금지한다, 성별 차별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에 23가지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걸로 편견을 차별하지 마라. 이런 법안을 정의당 의원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큰 문제냐. 여기 보면요. 차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별로 제재를 해버려요. 차별이란 거에다가 괴롭힘도 차별. 제가 그래서 내가 모멸감을 느꼈다고 생각이 되면 법적 소송을 하면은 소송 비용을 국가가 대주고요. 내가 차별을 안 했다는, 내가 정당한 차별을 했다는 입증 책임을 제가 잠재적인 가해자한테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가해자가 되면은 500만 원, 적게는 많으면 5배 되는 다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때립니다. 목사님들께서 성경적인 윤리관에 의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목사님들이 다 벌금,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초광의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쓰던 표현을 그대로 지금도 교과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전교조에 영향을 받은 분들 정말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심해요. 아마들은요 60항쟁 이후에 어디로 뛰어나간지 아세요? 결정적인 시기에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리자는 그 신념하에 정계도 들어왔습니다. 교육계도 들어갔습니다. 업종계, 언론계, 관계 다 들어왔습니다. 그걸 애국적 사회 진출론이에요. 애국적 사회 진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1989년 이미 정교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민노총을 정말로 단단한 좌파들의 진지가 그쪽.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을 보면 진지라고. 좌파들은요 오파하고 싸울 진지들이 붙여지게 있습니다. 민노총 한번 보세요. 지난번 대학 박근혜 대통령 탄핵 민노총을 주도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 그러면 정말로 차비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람 동원 능력이 대단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파는 어떻습니까? 우파는 우리끼리 싸우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함부를 두고 탄핵에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끼리 분열됐습니다. 우파의 최고 진지는 헌법기관이 국회예요. 그런데 서로 나뉘어졌습니다. 다시 뭉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우리 사회단체가 어땠습니까? 우리 경호회 회장님 몇 년 동안 업고 치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회단체들 전부 다 적폐로 몰려가지고 몰락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파의 지지가 어디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갈 우파의 지지가 어디냐. 제가 보는 목사님들, 성도님, 학부모님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한 2만 명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국회의원 저 나와라. 제가 그래서 계속 목사님들하고 집회를 하면서 같이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전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정현 목사님을 뵀는데 사랑에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얘기를 하면서 잃으면 잃으리라. 내 것을 잃으면 잃을 각오를 해라. 라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잃을 각오를 해야 뭔가 이룰 수 있다. 정말로 정권 교체를 실감을 못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교과과정 내용이 지난 정부에서 쓰인 대로 그냥 갑니까? 왜 우리 국회의원 중에 왜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처절함, 절박함, 절실함이 없습니다.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성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기의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정말로 심각합니다. 집권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국정운영,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9월 18일 오후 3시 반에 런던에 도착하셨습니다. 런던에. 그런데 그걸 조문 참사라고. 오후 3시 이후에 당도한 분들은 왕전에 있는 의정관이 나와가지고 다음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이후에 조문록을 작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참사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9월 23일 날 48초 만났다. 외교 참사다. 당시 186개국에서 각 나라의 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두 사람만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에서 처음 만났어요. 또 리스트라스 영국 총리가 치면 딱 두 사람만 만나고 186개 국가의 국가 원수 중에 만난 사람, 그 외에 키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서. 근데 48조 만났다고 그걸 이거 참사라. 그리고 키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30분 동안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어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장관이 누구? 문재인 정부. 그걸 어떻게든 극복시키려고 정상화시키려고 대통령이 찾아간 겁니다. 정말로 잘한 겁니다. 그랬더니 키시다 후미오가 바뀌었어요. 우리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라고 안 하고 간담회라고 했습니다만 간담회를 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키시다 후미오 왈 일본 중요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다. 긴밀히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월달 정기국회 때 키시다 후미오가 우리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일본의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180도 바뀌었어. 이게 왜 외교 참사? 뉴욕에 미국의 기업가 회장들 만나가지고 11억 5천만 달러의 외자 유치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순방 중에 가장 많은 액수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외교 참사고 정말 참사입니까? 영국 런던에 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 같이 조문한 분들이 폰덴 라이엔 2회 집행위원장, 이집트 총리, 그리스 총리, 오스트리아 대통령, 또 모나코 국왕 등등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외교 참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교 참사.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순방은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구구절절히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윤현 네가 나와서 이것 좀 얘기해라. 제가 나와서 근데 놀랄만한 사실 또 발견했어요. 우리 측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해놓은 대응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대응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저 혼자서 이것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친박 핵심이었다. 정말 10년 전에 저는 새벽 4시에 나와서 일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박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모두 했습니다. 눈만 딱 뜨면은 3시 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무수석, 홍보수석 이정현하고 문자를 합니다. 그랬더니 3시 반인데 이정현 수석이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자기라고 그래요. 자기 아우님 아직도 안 들어갔어? 형님 무슨 소리야, 난 벌써 나왔어요.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 성공시키겠다는 그 신념만으로 3시 반 4시에 나와가지고 조선일보부터 모든 신문을 읽고 한겨레 경향을 보면은 저 민당의 공격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혼자 공부를 해서 아침에 9시에 마이크를 잡고 우리의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나 실장이나 모두 다 저에 대해서 모든 게 메시지가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당
정부, 청와대 보이지 않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4시, 5시에 나와서 일했고 일요일이면 무조건 원내수석 부대표나 사무총장 할 때 대변인실에 가서 오후 2시에는 무조건 브리핑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페이스. 그리고 대표나 최고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대표님 오늘은 이런 거니까 이런 메시지를 내일 꼭 주십시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초기 1년 반 동안 이게 진행이 잘 됐어요.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도 제가 혁신 장렬이라고 얼굴에다가 컬러로 페인트 칠 해가면서 등에다가 혁신 장렬을 쓰고 이준석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면서까지 해서 역사지방선거 730 재보선 다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 윤석열 정부에 총대 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총대 매는 사람. 정부에서나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 총대 매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총대 매는 사람. 총대를 매려면 좀 고차원적으로 전략적으로 총대를 매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는 최근에도 MC 기자 그거 한 거. 우리끼리들 얘기로 야 진짜 MBC 저지. 저도 MBC PD 수첩에서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딱 결정적 시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MBC의 보도 윤리가 없습니다. 근데 MBC 기자를 안 실었어. 저는 그런 결정을 봤을 때 야 MBC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이 뭐가 있나? 정말로 MBC나 국민들이 감동하는 방법이 없나? 아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미리 MBC 참사 소위 말해서 왜곡 조작 방송이 나왔을 때 딱 MBC 앞으로 취재 거부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캄보디아 떠나기 하루 이틀 전에 기자를 안 태우겠다. 그걸 우리 지지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있는 분들, 젊은 사람들, 타올로는 어떻게 볼까? 뭔가 감동을 선사하는 왜 고차원적인 전략을 못 쓸까? 가장 1차원적인 초등학교 학생 같은 대응이 얼마나 먹힐까? 우리는 총대 매는 사람도 없고 또 전략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대응을 하죠. 경상도 거기는 대구에 12개의 의석수가 있습니다. 꽂으면 다 당선이 됩니다. 경북도 다 꽂으면 당선이 됩니다. 우리 이만희 우리 총장님 경상도 어디든 들어가면 다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수도권에서 이래요. 수도권의 민심이 어떻게 보느냐. 수도권이요 유권자의 절반입니다. 사실 현재 정책 지형을 보십시오. 서울 48개 의석수가 있습니다. 48개 의석수 중에 딱 8수 40선 민당입니다. 어느 지역이냐?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8개 지역. 우리의 텃밭하면 당선이 안 됩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59석. 59석 중에 우리 당의 의석수는 7석. 52석은 51석 민주당, 한 석은 정당 심상입니다. 인천은 어떻습니까? 13개 의석수. 13개 의석수 중에 텃밭인 중구 옹진 우리 배준영 의원 한 석이고 선거 때 한 석이었어요. 제가 무소속으로 살아서 2석. 대전은요 8석입니다. 한 석도 없어요. 서울, 경기, 인천 앞으로 내후년의 총선의 싸움은 한강 유역을 따라서 전개됩니다. 옛날 삼국시대 때 한강 유역을 점령한 나라가
결국 승리하듯이 신라가 통일신라를 완성할 수 있는 배경에는 고려 백제하고 싸워서 한강유역을 점령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강유역에서 수도권의 절대 격전이 이루어지고 총선의 승리는 수도권 전쟁의 승리. 민당은 호남에서 다 석권할 거고 우리는 국민의힘은 경북 TK에서 거의 다 석권할 거예요. 그럼 수도권 121석, 대전까지 129석. 우리가 비례 빼면 한 250몇 석, 딱 과반 가까이가 수도권 대전에 있죠. 우리 이재명 지도부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나이가 60도 안 됐어요. 당 지도부 보십시오. 최고위원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소영교, 장경태. 장경태 최고위원은 나이가 39살. 그리고 전부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50대, 40대 수도권 의원들. 그게 당 지도부. 우리 민당의 원내 지도부 한번 보세요.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 전부 50대 수도권이에요. 저 사람들은요, 다음 총선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민당 당원들도 알고 있어요. 다 수도권. 얼마나 민당이 전략적 투표를 잘합니다. 수도권 사람들로 당 원내 지도부를 해놨습니다. 싸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엄청 큽니다. 삼자 뇌물죄,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한 데 있어서 이재용 삼성 당시 부회장으로부터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다. 얘기를 안 한 겁니다. 명식으로 서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걸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삼자 뇌물죄, 최순실이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을 해서 최순실이가 모르게 삼성물산으로부터 여러 그걸 삼자 뇌물죄로, 당신은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는데 삼자 뇌물죄로 기소를 하고 처벌받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똑같은 잣대로 하면 삼자 뇌물죄가 더 명명백백해집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두산건설의 땅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4단계인가 올렸습니다. 의료용 땅을 두산건설이 이용하게끔 활용하게끔 해서 두산건설이 성남FC에다가 50억 원을 펀드를 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삼자 뇌물죄입니다. 하나를 해주고 어떤 삼자가 받았다, 대가로 받았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명명백백한 삼자 뇌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고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재명 없어지면 참 잘 되겠지. 국민이 안 그렇습니다. 민당은 혁신합니다. 민당 바로 혁신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되는 순간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거기서 변화와 혁신을 내걸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민당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가 있나? 정말로 수도권 총선의 승리를 이끌 견인체가 있나? 수도권 전략 메시지 정책을 낼 수 있나?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저는 솔직히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의 그 성정이나 역량이나 이런 걸 다 압니다. 속된 말로 여의도 견적이라는 게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 잔머리로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 의원들끼리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여의도에 정치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거의 다 머리로 정치하는데 이분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로 남자다운 남자, 가슴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을 처음으로 만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말로 남자끼리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위기투합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내가 찾던 분이네. 나하고 기질이 비슷하네. 너무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은 총 때매는 사람도 없고 수도권 선거에 승리할 전략이나 메시지인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하고도 대통령실도 준비가 안 됐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대통령 앞에 가면 얘기를 못 합니다. 얘기를 해라. 저는 막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왜 얘기하느냐?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저는 청와대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들어갔어요. 대학교 3학년. 전두환 대통령이 부르셔가지고 어린 나이에 청와대를 들어갔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청와대를. 왜 대통령 앞에 가면 말을 못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 제가 4-5번 들어갔어요. 대통령 앞에 가면은 나유신 비서실장도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총리, 당대표, 중진위원들이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얼마나 대통령과 영부인을 아름답게 보이냐. 왜 우리는 똑똑한 김건희 여사를 모든 게 기승전 김건희 여사냐? 이건 아니다. 잘하신 건 박수치고 정말 앙코르와트가 아니라 어떤 심장병 어린이가 만나서 그게 오드리 헵번 흉내를 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드리 헵번이든 김건희 해법이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을 더 세우기. 대한민국 바라색에서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선거해야 됩니다. 그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말로 우리 자식들한테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를 후세에게 후세에게 우리가 전달 핸드다운형으로 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윤상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촉대를 매야 되겠다. 저 윤상이 가지고 있는 가슴과 열정 또 머리와 지혜와 전략을 포진시켜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려 한 신념으로 합니다. 저기 해인사에 가면은요, 그 스님들 거처하는데 들어가서 스님들하고 얘기하면은 예전에 종정 스님, 지금은 성파 종정이고 그전에 진제정, 예전에 해암 종정이라고 계셨습니다. 해암 종정의 유품이 다 있고 거기에 탑이 하나 딱 서 있어요. 흰 탑. 그게 한 5m, 7m.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라. 해암 종정의 큰 말씀.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 없습니다. 공부하다 죽어. 저의 심정은 정치하다 죽어라. 저의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봉정포럼 전 회원들의 회원 선서를 모두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선창을 하면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는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포럼 회원 선서.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둘. 우리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사회 공헌을 위해 뭉쳤다. 셋. 우리는 올바른 역사와 문화 권력을 되찾고 언론을 바로 세우며 특정 이념에 경도된 법관의 불공정한 현실에서 사회사법 정의를 구현한다. 넷.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뭉쳤다. 다섯.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찾아 의견을 모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꿈을 만들어 나아가고자 뜻을 함께 하기로 한 포럼으로 대한민국을 혁신과 변화를 위해 전진해야 하며 자유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 나라를 살리자. 이상입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정포럼 발기인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봉정포럼 회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사진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은 마스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먼저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사분들께서는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고 먼저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좀 빼줘, 의자. 아니, 그러면 저안 충만됩니다. 자, 색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아이고. 앞에는 앉아요? 네, 앞에 앉아야 됩니다. 한서 오세요. 네, 우리 저기 의원님 앉으시라 그래요. 의원님 앉으시라. 여기 앞에 앉으세요. 총장님 앉으세요. 네, 같이 앉으세요. 앉아. 의장도 앉아. 잠깐만요. 예.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알 거예요. 옷을 끼기에 두 번째 좀 보세요. 자, 한 번도 빠짐없이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임명장을 받아가시기. 뒤에서는 사회장 있어요.